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문학연구소 같이 피어나다를 운영하고 있는 김미진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 연구소의 특징은 이름도 가치라는 말이 들어가긴 하는데 제가 좀 가장 강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 건정생 작가분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가분이 항상 얘기하시는 부분이 세상에서 이제 가치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 모두가 쓸모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 연구소를 저렇게 이름을 짓게 된 이유도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상대방도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각자가 가치를 이렇게 서로 부여해주면서 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영향을 주고 싶어서 이런 연구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발제를 맡은 부분은 지랄이라는 말의 어원과 사회적 인식입니다. 네, 제가 이제 시를 썼었기 때문에 약간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에 대해서도 그 언어가 담긴 의미라던가 그리고 그 왜 문장에서도 문맥에 맞는 그 단어가 어떻게 바뀌나에 따라서 되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말을 사용할 때도 그 하나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일단 이번에는 지랄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맡게 되어가지고 지랄의 유래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 3가지 설이 있었는데요. 계림유서라는 책에서 한자로 지알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아마 지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설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영종조 때 문신 일봉이 이제 언어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편찬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간지를 지랄이라고 설명한다는 그 내용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저기서 아마 간질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설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 설은 제가 처음 보긴 했었는데 고려시대 거랑군을 일컫는 말이었대요. 그래서 그 거랑군 중에서 그 장수가 에루아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의 출신지가 지랄부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고려시대에 거란인들이 10년 동안 3차례 우리나라를 침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지랄들이 막 몰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쳐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갑자기 발생했다 이런 말에서 이제 지랄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 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지랄하네, 지랄하고 있네 뭐 이런 이야기 보통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간지를 속되게 말하는 말로 이제 비속어처럼 이렇게 간질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이거 뭐 지랄 먹을래?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계란을 사투리로 이렇게 지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문학 작품 속에서 이제 지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많이 나오고 문학 작품 속에서도 나오고 노래 가사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하게 지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지랄은 대부분 이제 사전적 정의에서 1번에 해당되는 분별 없이 야단 법석을 떠는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현진건 작가가 일단 대구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아서 운수 좋은 날에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문학 작품 속에서 이제 욕이 되게 많이 나오던데 이런 오라질 년이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을 또 쳐놓고 지랄병을 하게? 라고 야단 처보았건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거기 주인공의 김천지가 이제 아내가 설렁탕이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욕을 하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후반부 장면인데요. 웃음소리들은 높아졌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들이 사라지기 전에 김천지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였다. 치삼은 어이없이 주정뱅이를 바라보며 금방 웃고 지랄을 하더니 우는 건 또 무슨 일인가? 김천지는 연해 코를 들이마시며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 뭐? 마누라가 죽다니 언제? 이놈아 언제는 오늘이지. 라고 여기서도 지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도 야단 법석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지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일상 언어 좀 알고 계실까요? 일상 추임새처럼도 많이 쓰시기도 하시고 그거 지랄 연병 막 이렇게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지랄 총량의 법칙 막 이런 이야기도 그냥 당연히 있는 그런 단어처럼 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막 돈을 막 함부로 막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 보고도 되게 돈지랄하고 있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꼴 보기 싫은 행동을 했을 때도 저런 단어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런 말도 할머니들이라던가 사람들이 종종 많이 쓰고 있죠.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고, 지랄 반감이라던가 풍년이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언어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처음 만났지만은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과 의사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언어의 역할이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언어 전달, 의사소통, 그리고 친분, 친교적인 역할로 이제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하루에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다양한 언어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역할이 제대로 본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또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언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이 언어에 대한 뭐 어원이라던가 의미라던가 진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쓰는 것도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없어진 단어도 있고 신조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런 환경들을 봤을 때 보면은 옛날에는 뭐 지랄병이라고 하기도 했었고 간질이라고 하기도 했지만은 지금 되게 많이 순화가 되고, 이제 배려적인 요소라던가 그리고 이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전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그 치매라는 말도 뭐 까먹거나 잠시 행동이 그랬을 때 치매 걸렸나, 뭐 치매 환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것도 인지장애증이라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언어가 가진 뭐 역할이라던가 한계점을 생각하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생각해보면은 나중에는 우리 말살 정책으로 해가지고 언어들을 우리 한국어를 못 쓰게 했었잖아요. 단어도 그렇고 한국어 자체를 못 쓰게 해서 일본어를 다 하게 했는데, 저는 진짜 그런 언어적인 요소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어를 생각할 때 가장 본질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연구소를 차린 그런 목적도 있지만 서로가 좀 공감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려할 수 있고 함께 같이 존중하면서 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도 알고 쓰는 거와 모르고 쓰는 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감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리고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서로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고 알려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